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최근에 어떤 식물학자가 유튜브 여러분들 기사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식물학자가 미국인가 어떤 그 세계 학회에 참석했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막 되게 기분이 좋았다는 거야. 뭐냐면 우리나라 학자가 연구했던 그게 그쪽에서는 뭐 최고의 이론으로서 모든 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우리나라 과학의 영웅들이 있잖아요. 이수 박사나 이런 급들이 어디 대전에 오면 대전에 카이스트 들어가는 데 그 갑자기 다리가 하나 났어요. 그 다리에 보면 양쪽에 흉상으로 그 동상을 한 10명을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10명쯤일 거예요. 대전에 오면 항상 봐요. 그냥 스쳐 지나가요, 사람들이. 뭐 요만하게 이렇게 흉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가 뭐냐면 우리나라 과학계에서 우리나라가 생기고 나서 최고의 과학자들이 누구냐 10명 정도 선정했는 겁니다. 먼저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지금 과학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노벨상급 사람은 다녀고 이수 박사, 국제학자 이수 박사. 그 다음에 실용적으로 그 사람 레벨에 있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딱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군지 아는 사람? 네, 우장충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우장충 박사는 충분히 지금 봐도 그 이론 같으면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장충 박사의 요거는 오늘 내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신생대 홀로세 우리 특히 이제 그 김치 우리나라 사람 김치 담그는 거가 왜 이렇게 됐는가 물론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그거요. 우장춘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오늘 여쭤줄게요. 이쪽 공간이 좀 여쭤줄게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한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 없어요. 이건 만개하고 그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이런 걸 노벨 안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봐도. 외국 학자들도 감탄을 해요. 보여줄게요. 딱 3개만 하면 돼요. 우장춘 트라이앵글.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아야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자, 이게 얼마나 간단한가 보여줄게요. 놓고, 뭐, 암기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장춘 박사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걸 보면. 숫자 3개만 하면 돼요. 처음부터 하나만 하면 돼요. 자, 어떻게. n = 8. 이제부터 n을 뺄게요. 이쪽이 9. 이쪽이 10이야. 그러면 n 적을게. n. n8. 자, 빨리. n9. n10. n은 염색체 숫자예요. 조금 심각해지죠? 염색체 숫자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우장충 삼각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거 다 삼각형 그려보세요. 됐죠?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 가서, 가정주부들이 많은데, 요 메뉴에 n이 8, 염색체가 개수가 8개인 식물 이름이 뭐냐 하면요. 겨자요. 겨자. 근데 이게 겨자요. 근데 겨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흑겨자요, 흑겨자. 검은 겨자. 뭐, 나 모르겠는데 흑겨자 있나? 겨자를 본 적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겨자고, 흑겨자고. 그 다음에 자, N9가 뭔지 아는 사람. 이거하고 비슷한 식물 찾으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양배추. 자, 염색체가 9개가 양배추고 염색체가 10개가 뭔지 알아요? 이게 배추예요. 이게 배추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B라 그래요. 이걸 어디서 나왔냐면 브라시아. 이게 바로 겨자란 말이에요. 겨자. 이거 뭐야? 요즘 뭐 냉면 볼 때 겨자였나? 그거? 네, 겨자. 이게 겨자인데, 자, 이게 염색체 이걸 뭐냐면 CC라 그래요. 이걸 AA라 그래요. 일단 따라오세요. 이거 B가 바로 브라시아 있는 거야. BB요. 염색체. 요게 2개니까네. 이게 뭐냐면 18개예요. 염색체. 쌍으로 됐는데 하나만 보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하는데 요거에 이걸 2개를 교잡시킨다는 거예요. N8하고 흑겨자하고 양배추를 교잡시키게 나온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요거 적었어요. 요거 다 교잡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게 뭐냐면 요건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에디오피아 겨자가 있대요. 에디오피아, 난 뭐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나? 에디오피아 겨자. 학술적으로 그렇대요. 영어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근데 요거 뭐 같아요? 이게 바로 갓이요, 갓. 우리 집사람이 미국에서 갓김치를 많이 담가. 갓김치가 비싸요. 갓김치 내 맛을 알아. 아주 담백하고 좋아요, 갓김치가. 깊은 맛이 있어요. 우리 사람 갓을 알아. 갓김치 먹어봤죠? 갓김치 최고예요, 그거. 네, 갓김치. 네, 그건 특별히 비싸요. 나 알아, 갓김치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게 뭘까요, 요거? 자, 그럼 뭐냐면, 자, 양배추하고 배추를 교잡시키면 뭐가 나오느냐고요. 이게 바로 유채요. 제주도 유채밭 알죠? 이게 유채죠. 놀랍죠? 이게 유채가 나와요, 유채. 유채 기름이 바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쪽이 세계적이잖아요. 유채 기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제주도 많이 하죠, 유채밭. 놀랍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자, 어떻게 하면, BBCC. 예. 그러면 자, 중요한 게 N이 얼마냐 하면, 이거는, 자, 해보세요. 8 더하기 9 하면 17개요. 자, 이거는 뭐죠? 8하고 10 했기 때문에 얼마죠? 18개요. N이 18이요. 18개요. 됐죠? 자, 이거는 뭐죠? 얼마나 암기하기 쉽죠? 예, 바로 19입니다, N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석, 우장춘의 트라이앵글이에요. 세계 학계에서 우장춘의 씨 없는 수박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든 게 아닙니다. 국내 와서 보고는 좀 했는데 그건 동경대 다른 학자가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우리는. 엉뚱한 걸 알고 있어요. 씨 없는 수박으로 다 알고 있어요, 우장춘. 그게 아니요. 그리고 우장춘 박사는 빨리 할게요. 우장춘 박사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누구의 아들이요? 그 민비 사건에 가담했던 그 사람의 아들이고, 그 부인이, 엄마가 일본 사람이요. 그리고 그 여거의 우장춘 박사의 네 번째 사위가 누군지 알아요? 일본의 세계적 회사 교세라의 회장이 네 번째 아들이에요. 사위예요, 사위. 그래서 교세라 이쪽에 그 축구 구단이 있는데, 아마 그거에 내가 잘 모르는데, 박지성 선수가 그 초기에 거기 있었는데, 이 교세라 회장이 끝까지 잘 뭐 이렇게 보살펴줬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 여담인데, 가장 교세라 알잖아, 교세라.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일본 항공이 그렇게 했을 때 완전히 다시 살려줬는 그 유명한 경영의 신이라고 그러잖아, 그 정도, 일본에. 이 교세라 이 사람 바로 우장춘 박사의 사위요. 네 번째 사위요. 그리고 이거 보면, 이거 빨리 이야기해 줄게요. 시간. 참 감동이야, 뭐야. 우장춘 박사는 기본적으로 엄마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못해요. 일본에서 이제 해갖고 동경대 농대를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민족의식이 있었던 게 아니고 뭐 몰랐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일제시대니까 도지사급 되는 사람이 일본에 와서 와사다 대학 이런 데 와고 강의를 했어. 이제 일본하고 잘 협조하라 뭐 이런 이야기 했겠지. 그랬는데 그때 와사다 대학 중 학생 한 명이 단상에 올라가갖고 그런 헛소리하는 우리나라 도지사인데 그 사람 맥살을 짚고 막 싸워갖고 당신이 어떻게 말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한 거야. 진짜 충정으로. 그때 그 강의를 우장춘가 들었대. 젊은 대학 시절에. 듣고 자기 아버지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이제 관심에서 듣고 그러고 너무 이 젊은 사람이 용기도 대단하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김철수 많이 있어요. 나와요. 근데 이것도 출처 밝힐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가장 참조해볼 만한 사이트 어디였냐면요, 나무위키입니다. 내가 그 위키피디아하고 지금 또 비교를 해보는데 나무위키가 대단해요. 옛날에는 내가 대충 이래 봤는데 최근에 이제 고급 자료 나오면 항상 나무위키를 딱 들어가서 조사를 딱 해보면 나무위키는 첫 번째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우리 거라 해갖고 꼭 미화시키는 거 없어요. 그대로 다 있는 정보를. 그리고 여기에 레퍼런스도 빵빵하게 달아놔요. 내가 다른 쪽 내가 좀 알고 있는 분야를 딱 들어가봐도 나무위키 대단하다.
그다음에 그냥 위키도 있잖아요. 비교를 해보면 그냥 위키는 재미없어요. 그냥 무슨 헌법 조문 읽듯이 너무 딱딱해요. 이게 맥락을 자꾸 놓쳐요. 근데 나무 위키 들어가면 스토리로 구성하면서 대충 스토리를 구성하면 중요한 정보가 빠지잖아. 왜곡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그걸 잘 레퍼런스하고 잘 해놨어요. 정보의 질이 달라요. 지금 전부 다 나무 위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나 하면 이 우장춘이가 그 강의를 듣고 그 멱살 잡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당신 왜 그래? 그 사람이 이제 우장춘이 오니까 같은 나이 또래니까 대학생이니까 와서 대학생이었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조선 사람이고 그렇게 약간 이야기를 다 했어. 근데 그때도 우장춘이 알아서 자기 아버지가 민비가 관계되는 걸 알고 역적 비슷하게 도망왔다. 자기가 하면 그랬다.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했잖아요. 그리고 이 우장춘을 뒤에 끝까지 돌봐준 사람이 박용호입니다. 갑신정의 박용호가 뒤에 돌봐줍니다. 그래서 이 우장춘이 그때 이제 그전까지 민족의식이 없었는데 어쨌든 민족의식이 이 사람 반은 일본 사람이잖아. 엄마가 일본 사람이니까. 그래갖고 이 강의를 듣고 자기가 충격을 받고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너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는 민족을 위해서 죄를 씻어야 된다. 그걸 창에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대단해요. 그때 이제 우장춘이 딱 돌아서 갖고 끝까지 자기 성 안 바꾸고 우라고 쓰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거의 모셔오다시피 했잖아요. 일본에서도 거의 안 놓으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장춘이라는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검찰하기 참여 알죠? 우장춘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애기호박 우장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제주 강굴농장 육성해야 된다고 처음으로 주장하고 그걸 강기 미리 붙인 사람이 우장춘입니다. 우장춘 박사였으면 제주도 강굴로 이렇게 번성할 수 없습니다.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항상 검도 고무신 신고 지금 서울대 농대 뿌리 수원에 있잖아요. 수원 농림의 묘소가 있는데 이 우장춘 박사는 근데 이 나무 위키에서는 명확히 평가를 해요. 쭉 하면서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런 거 있었느냐. 물론 그게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고 그 다음에 2차 전쟁이 끝나고 한 4년 이렇게 실제 비싸게 뭐 다 망했으니까 그때는. 그러다가 우리나라 들어오는 과정도 진짜 대단합니다. 그게 원래 공식으로 못 들어오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많이 힘을 썼어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한 게 바로 요거고. 여러분들 아는 고추라든지 특히 우리나라 지금 배추가 겨울에 속이 가득 차 있잖아요.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형편없었대요. 옛날 우리나라 배추가. 그걸 중국 배추하고 우장춘 박사가 탁 교접을 붙여갖고 계량하고 계량한 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세요. 진짜 우리나라 김장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진짜 이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장춘 박사가. 그리고 마지막에 임종 무렵에 정부에서 무공 최고 훈장을 줬잖아요. 마지막 임종할 때 그 훈장을 받았어요. 우장춘 박사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딱 두 사람의 과학자를 꽂으라도 들어갈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리고 이 나무 위키가 진짜 대단한 게 이 사람을 입체로 분석했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 또 했는 게 물론 어떤 사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장춘 박사가 약간 내가 봤을 때는 뭐가 있었나 하면 핫토를 되게 좋아했대요. 의외죠. 그 고스톱 중에 하나가 우장춘 박사가 퍼뜨렸대. 이런 것까지 밝혀놨어요. 근데 그게 당연히 에피소드나 레퍼런스가 달아나니까 우장춘 박사가 연구소에 있을 때 도박에 관한 책을 썼대요. 그래갖고 그쪽에 연구소장한테 아주 꾸지람을 들었대요. 요런 게 내가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대충 어떤 캐릭터를 알겠어. 이 사람이 이제 단순히 도박 이런 뭘 해 조금 술은 일찍 안 먹었대요. 안 먹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꼭 나쁘다는 것보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육종개발은 좀 확률로 따지는 거잖아요. 이 도박하고 관계 있잖아요. 어쨌든 확률로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좀 지적 호기심이 이제 발동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도박에 관한 책을 써갖고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입체적이에요. 한 사람을 조명하는데 다른 사이트는 이런 적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나무 위키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심도 있게 달아요. 제가 이런 거는 에피소드를 끝나면 안 되잖아요. 레퍼런스 확실히 있어야 되잖아요. 레퍼런스 다 달아놔요. 그래서 지금 정보의 관점에서는 나무 위키하고 유튜브는 세계 탑입니다. 그래서 나는 역사도 웬만하면 다른 사이트 안 보고 나무 위키에 있는 거 다 퍼담아요.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좀 안 좋은 것도 숨기지 않아요. 남유키는. 그대로 다 하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그래요.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참 그 우장춘 같은 분은 감동적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하여튼 그랬죠. 이때 우리가 기억해놔야 돼요. 이런 분은 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보세요.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십자가, 이쪽에 십자가 진화에 대해서는 세계 대가요. 십자가꽃. 그 중에 십자가꽃의 그 뿌리가 뭐냐면 겨자잖아요. 그래서 이 겨자, 야생 겨자에서 보여줄게요. 자, 2탄. 야생 겨자에서 인공 육종이라 그래요. 인공 육종. 그러니까 뭐냐면,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개는 한 종류잖아요. 개는 한 종, 이것도 이야기해 줄까요? 또 생각나니까 다 적어줄게요. 워낙 많아요. 개는 인간이 80억이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게놈의 차이는 0.1%밖에 안 와요. DNA 염기 서열에서 30억 개 중에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인간이면 차이가 나는 게, 그러니까 1000개 게놈 중에 하나가 차이 나요. 0.1%니까. 됐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하고 늑대는 몇 프로 차이 날까요? 이게 또 그 바로 과학 드림이 나와요. 전부 다 논문을 갖고 나와요. 그래서 과학 드림은 진짜 칭찬해 줄 만해요. 예. 여러분들 진짜 과학 드림을 500편을 다 보시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칭찬하는 걸 이해할 겁니다. 예. 지금 이 프레임은 나는 지금 과학 드림이 500편을 다 했는 걸 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다 만들고 싶어요. 물론 내가 그 전에 뭐 20년 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걸 다 아는데 내가 여러 분야를 하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내가 곧장 팔로 하기 시간이 틈이 없잖아요. 그런데 딱 맞아요. 전부 다 가장 최근의 이론들이에요. 뭐냐면 개하고 늑대 사이는 당연히 한 2~3% 차이가 나죠. 틀렸습니다. 개와 늑대 사이의 DNA 염기서열이 다른 거는 0.04%입니다. 진돗개하고 늑대 사이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개하고 늑대는 교미를 하면 곧장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종이 많습니다. 오케이? 완전히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늑대하고 개는 어떻게 분류한 줄 알아요? 제가 해줄게요. 늑대과가 아닙니다. 개과입니다. 문강목에서 늑대는 없어요. 그냥 개과로 다 통일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속, 문강목, 과속종, 개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속. 그 다음 속담 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개아종, 늑대 아종입니다. 같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 밑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까지는 같다는 말이 뭐죠? 종의 대표적인 뭡니까? 교미해갖고 새끼가 났는데 새끼가 다시 새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죠? 사자하고 호랑이를 교미시키면 라이그가 나와요. 그러면 이 라이그가 수컷이라 합시다. 그러면 암컷 라이그가 있을까 합니까? 암컷 라이그 만들 수 있겠죠, 당연히. 나와요, 살아요. 단대는. 그러면 암컷 나이가하고 수컷 나이를 교미시키면 요게 나오는 이 손자잖아요. 야가 살 수 있느냐? 안 살아요. 됐나요? 그래서 이 종의 대표적인 가장 은밀합니다. 종끼리는 교미를 해도 돼요. 하면 자식이 계속 나와요. 나와갖고 그 자식끼리 교미를 해도 자식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종이 다르면 안 돼요. 아들까지는 살아나요. 그 아들하고 딸이 교미를 하면 안 돼요. 나오는 거 죽어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해갖고 새끼를 놓을 수 있는 마지막 분류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질문. 문강목 가속종이잖아요. 문부터 시작해갖고 끝까지 딱 한 종이 있는 게 있어요.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동일한 문. 자, 그게 바로 은행입니다. 자, 은행문, 은행강, 은행가, 은행속, 은행문, 은행까지 딱 한 종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강목 가속종 이걸 그냥 옛날 중고등학교 배웠는데 그걸 간단히 보면 안 돼요. 은밀히 읽는데요. 예. 자, 그 정도. 자, 그러면 요것도 해줄게요. 사자하고 호랑이는 어떻게 돼 있나 하면요. 요게 다 고양이과입니다. 고양이과가 되고 과까지는 같아요. 과까지는 같고 문강목, 속이죠.
속까지 같아요. 속이 뭐냐면, 이게 고양이 까고 포범 속인가 그래요. 포범 속이 되고, 여기서 갈라져요. 그 종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요. 종에서 다르다면 기억하세요. 복잡하니까. 종에서. 자, 여기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 하면, 개가 수백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같은 종이에요. 어떤 개도, 거의 뭐 사자만한 개하고 요만한 개도 교미해도 나와요. 나온 게 계속 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생 계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공 육종을 하면 완전히 달라요. 종은 같은데 달라져 간다는 거예요. 보여줄게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야생 계자에서, 요거는 그냥 다 알아놓았어요. 이게, 그래서 계통 분류학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 한번 보여줄게요. 자, 야생 계자에 눈이 있어요. 눈 알죠? 눈. 눈이랑, 견눈 같은 거 알죠? 견눈이 뭐예요?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가지가 나는데 옆에 이렇게 가지 옆에 이렇게 튀어나오고, 다음에 새사시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눈이라 그래요. 근데 이 야생 계자의 끝에 있는 끝눈, 그 다음에 견눈, 끝눈 쪽을, 이게 식물이가 끝꽂이 가능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라서 키워도 되잖아요. 끝눈 쪽을 강화시켜갖고 한 게 뭐냐면요, 야생계에서 끝눈만 인공적으로 더 육족한 게 바로 양배추입니다. 세상에. 양배추하고 계자, 양배추고, 끝눈을 갖고 더 육종해갖고, 이게 더 크게 만든 게 뭐냐면, 그게 요즘 나와요. 박물 양배추입니다. 요거는 양배추 있죠? 나도 최근에 본 적 있어. 박물 양배추입니다. 자, 빨리 할게요. 오늘 할 게 너무 많은데. 그 다음에, 이 야생 계자에 줄기하고 꽃입니다. 근데 꽃이 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석류 같은 게 전부 다 꽃이잖아요? 꽃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하고 꽃이 여러 가지 꽃이, 요걸 특화시킨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여러분들 브로콜리 먹는 거는 꽃을 먹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진짜 공부해야 되겠죠? 브로콜리 그래 뭐, 브로콜리 꽃만 있는 거 아니잖아. 밑에 보면 줄기 있잖아. 이게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자, 그러면 야생 계자의 잎만 특화시킨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케일입니다. 처음부터 좋아하네. 케일이고. 네. 그러면 줄기만 이따하게 키우면, 이거 혹시 아는 사람? 나는 최근에 들어봤어. 이게 바로 콜라비입니다. 이거 다 하네. 오늘 행제했죠, 여러분들? 행제했죠? 네. 다 좋아하네. 문 교수님, 완전 이제 시장 갈 재미가 생겼죠? 네, 이제 다 보입니다. 이게 바로 콜라비입니다. 아니, 내가 우장충 박사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 이제 명확해졌죠? 이게 전부 다 우장충 박사가 이쪽에 세계적 대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브로콜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최근 다시 좀 보면서 진짜 우장충 박사 같은 분은 다시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해야 돼요. 예? 대단한. 그래서 농림부 장관이 그쪽에 연구비를 잘 안 주고 한테 그랬대요. 그때 막 이승만 대통령이 화가 나갖고 농장 불러와갖고 당신이 이 우장충 박사 했는 걸 제대로 이해는 하거든요 하면서 호통을 쳐줬다 그러죠. 나와야겠다. 그래서 이게 야생 계자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육종 품종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내가 이런 걸 프레임이라 그래요. 됐죠? 요게 쪼매는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아마존이, 아까 그래서 아마존 이게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어디가? 요거 잠깐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백악기 말까지는 뭐냐 하면 숲이 오픈 숲이었다는 거예요. 캐노피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이게 백악기 말까지 공룡이 어마어마한 공룡도 있었잖아요. 위에 있는 거 다 뜯어먹기 때문에 햇볕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햇볕이 숲 밑에까지 다 늘어왔다는 거예요. 백악기 때는 이렇지 않고,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백악기 때는 높은 나무가 있었는데 침대숲이 있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백악기 말에는. 이거는 트라이아이스예요. 이쪽으로 왔어요. 이때는 햇볕이 그냥 늘어왔다는 거예요. 자, 빨리 해줄게요. 이거 얼마나 간단한 이야기. 햇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까지 밑에 있는 식물까지 다 강화합성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강화합성을 다 동일해요. 강화합성을 하면 12번하고 13번 중에 뭘 먼저 선택한다 그랬어요. 12번을 먼저 선택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강화합성을 하게 되면 이 동위원소 C13하고 보다 C12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동위원소 비라고 하는데 이거 갖고 다 규명을 합니다.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백악기 말에는 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무슨 차이냐면 잘 들었어요. 만약에 식물이 요 밑에 자라는 쪼매는 식물도 있죠. 이끼 같은 것도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햇볕이 고르게 들어오면 이 식물체의 C13 비율이 13, 12 비율이 요 위에 있는 식물이나 밑에는 다 동일할 거 아닙니까? 햇빛이 다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밑에는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C12, 13 그 체인지하는 비율이 달라져요. 이걸 갖고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트라이얼 하기 때는 완전히 위에 수관이 형성돼갖고 여기서는 햇빛을 못 받았다는 게 빽빽한 밀림이 됐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바로 이 비율을 갖고. 전부 다 나중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도 동위원소 하나로 다 끝납니다. 아시겠어요? 많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트라이아이스까지는 햇빛이 못 들어왔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거에 홀로스 때, 이거. 자, 마이오스 때 빨리 할게요. 마이오스 때 2300, 요때 대략 요 무렵에 우리나라 동해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한반도 경동지게 그 다음에 마이오스의 이 무렵에는 중기 마이오스 클라이메이트 맥시멈 알죠? MMCO 다 기억하셔야 돼요. MMCO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오면 대초지 유라시아 대륙 전체 초지가 형성되고, 대초지가 형성되면 뭐라 그랬죠? 수도없이 하겠죠. 대형 초식동물 동물이 출현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가는 과정에 사바나 기후로 바뀌죠. 초지 사바나, 사바나 이게 다 물려 있습니다. 사바나에서 대형 초식동물, 그 다음에 맹수가 출현하죠. 맹수가 출현 이 무렵에서부터 이제 호모사피엔스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죠? 이거는 대략 500, 이거는 2500만 년. 자, 요거는 1만 년. 대략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다 됐죠? 연다 다 들어갔죠? 자, 여기서 지금 뭐 1.2, 1.3 상관없어요. 이거 제로 현재. 자, 아마존이 형성됐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홀로스 때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홀로스. 자, 요거 다시 해볼게요. 이건 전 지구적으로 다시 봐야 되는 사건이 최근에 발견된 게 있어요. 바로 2차 대전 무렵에 잠수함이 막 생기고 이 무렵에서 알기 시작했는데, 자, 바다가 이렇게 있다면, 빨리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배가 이렇게 있어요. 이 군함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바다에 지형 지물을 하기 위해서, 잠수함 가기 위해서 소나를 보내잖아요? 음파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우리 옛날 마틴이라는 것인데, 이때 음파가 반사대에 나오는 두 개의 청을 발견한 거예요. 음파가 반사되는 두 개의 청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저 밑이 아닌데, 하나는, 대략 하나는 500m, 예를 들면, 하나는 1000m 정도, 대략, 따져볼게요. 찾아볼게요. 요렇게 음파가, 여기서 반사대가 되튕겨 나오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바다에서 거의 동일하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미스터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위치가 조금 바뀌기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요게, 좀 소리, 앉아랐다.
낮하고 밤에서 이게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낮에는 대략 예를 들면 100m 정도에서 음파가 반사되어 오면 밤에는 한 500m에서 반사되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걸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한 사람이 찾아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물고기 떼한테서 반사되는 거예요. 물고기 얼마나 많았어. 멸치떼 같은 거 막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멸치떼라는 거는 높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일정한 높이에서 어느 정도 밴드를 갖고 낮에는 위로 올라오고 위에서 반사가 되고 밤에는 밑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물고기가 뭐냐 하면요, 이 물고기 이름이 랜턴핏이요. 랜턴 알죠? 랜턴 붙이는 거. 그래서 이게 진짜 핫이슈입니다. 랜턴핏이 왜 그러냐면 요런 물고기가 있는데 요게 크기가 얼마쯤 되느냐 하면요, 빨리 해줄게요. 잘 그려야 돼, 잘 그려야 돼. 이 물고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꼭 멸치 비슷한데 커요. 2cm에서 15cm쯤 되는데 거의 바다에 한 300종이 있어요. 많아요. 심해 언대 이 정도면. 근데 여기에 밑에 이 빛을 내는 발광포가 있어요. 그 빛을 내갖고 그림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포식자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면 일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빛을 내는데 이 빛을 발해요. 근데 야들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야들이 우리 지구 온난화를 구할 수 있는 몇 개의 수호천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것도 이야기 한참 길어지는데, 자 이쪽 다리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줄게요. 이 무슨 이야기 진짜 놀라워요. 일반적으로 시아노박테리아 어디 있어요? 시아노박테리아는 표층에 있어요. 200m 안에 있어요. 됐죠? 이거 저 뒤에 이야기 좀 연결된 게 다 한꺼번에 처리해 줄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지금 어디가 설명됐나 하면, 이게 어떻게 됐나, 이거. 이 부분이 어떻게 올라갔나, 이거요. 누구나 알고 싶죠? 요게 이제 최근 이론이 이제 밝혀졌는 게 뭐냐면, 자, 최근 이론이 이겁니다. 최근 이론은 이쪽에 아주 또 영웅이 한 명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억 년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체군 중에 하나가 해면 동물이라는 거예요. 해면, 스펀지 알죠? 스펀지가 이렇게 있어요. 스펀지를 이렇게 해갖고, 스펀지 어떻게 하는 줄 알죠? 예. 이게 스펀지는 이렇게 여가 필터링 하거든요. 플랑크톤을 쫙 빨아들여가 쭉 내면서 잡아먹거든요. 근데, 자, 박선생, 내가 한 5, 6년 전에 그 해면하고 산호에 대해서만 강의했는 게 한 3시간짜리 있습니다. 그거 다 찾아가고 다 올려놓았어요. 지금 다 할 수 없어요. 다 그러니까 자, 5, 6년 전에 이게 다 서너 시간 다 했던 거예요. 오케이. 다 그런 거 다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입니다. 여기에 시아노박테리아 있어요. 야들이 강합성을 해요. 시아노박테리아. 그러면, 자, 이거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해면이 있기 전에 언제? 20억 년 전이잖아요. 됐죠? 20억 년, 대략 25억 년에서부터인데, 이건 시간 없네. 25억 년부터 강합성을 해갖고 20억 년쯤 오면 산소를 이거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뭐죠? 산화철이 되고 이게 뭐죠? 밴드 아이언 포메이션이잖아요. BIF. BIF도, 시간 없네. BIF 적어야 돼요. BIF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니까. 어디 있어요? BIF는. 바로 이거. 시생돼요. 이거 빠졌네. 자, 이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다 하면 10시간 해도 된다는 거 이제 이해하셨나요? 지난 20년 동안 강의했는 모든 걸 이거 다 실어야 돼요. 이걸 항공모함이요. 아시겠어요? 지구 전체를 실는 게임이요. 이제 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해요. 바로 이거가 밴디드 아이언 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밴디드 아이언 포메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유명한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돼요. 이 메인 축이 얼마냐 하면 대략 25억 년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완전히 끊는 게 18억 년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18억 년부터는 지구상의 밴드가 다 끝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해보세요. 뭐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중간장 시대하고 오버랩돼요. 어디 갔어요? 중간장이 19억 년에서 그거잖아요. 바로 중간장 시대는 밴드가 없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원대. 여기에 BIF 없다고 적어주세요. 이게 같이 물려 있습니다. BIF 없음.
BIF 스탑이에요. 이때부터 안 나와요, 지구상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구 이야기가 상당히 깊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밴드 다이앤 포메이션이 25억 년인데 이게 가장 피크 있는 지점이 뭐죠? 해멀리지 산맥이에요. 해머절리. 자, 지난 2주 전에 목요일 날 뭡니까? 자연사 했죠, 그 책. 그 책에 상세히 나옵니다. 그 책이 도표. 그거 찾아 올려놓으세요. 네, 자연사 그 책의 가장 핵심 이론이 이겁니다. 해머절리 산맥에서 밴드 다이앤 포메이션이 가장 맥시멈 오릅니다. 야, 이게 BIF 어땠습니다? 이때 맥시멈 이게 밴드 다이앤 포메이션 이겁니다. 스파르 25억 뭐 요즘 다 했어요. 자, 무슨 얘기죠? 근데 자, 아직 어디 갔나? 그래서 이걸 전체 다 알아야 돼요. 25억 년 이전에는 이게 전부 다 이 산소가 나와갖고 Fe2 이거 잘 몰라 한 소리 들었잖아. 이까 야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밴디라는 산화철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때는 벌써 언제예요? 이게 6억 년에 6억 년. 6억 년대에 온 거예요. 6억 년 때 해면이 출현해요. 그때 출현합니다. 잘 들었어요. 이거 하두십니다. 해면이 6억 년에 출현했을 때는 이쪽에 이가철이 없어요. 다 철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그럼 강합성 하고 났을 때 뭐가 되느냐 하면 자, 빨리 할게요. 이 강합성을 하는데 또 가장 중요한 엘리멘트가 뭐냐면 야들이 이 시아노바크테리아 번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또 인이요. 놀랍죠. 인이 지금 지구과학에서는 핫이슈입니다. 네. 인이 굉장히 필요한데 인은 왜 필요한지 또 이야기했죠. DNA에 전부 다 꼽혀 있잖아. 됐죠? 인이 필요한데 이 인을 바다에 있는 인을 누가 더 잘 흡수를 해버려요? 야가 다 흡수를 해버려요.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야가 흡수를 해버리는데 자, 그러면 인이 야가 흡수하기 전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 볼게요. 시아노박테리아가 만약 번성을 하면 잘 따라오세요. 번성을 하면 야들이 일주일 만에 죽는다 그랬죠. 마리수로 늘어오죠. 늘어오면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박테리아들이 이걸 분해하죠. 이걸 박테리아 호흡이라 그래요. 분해하는 걸. 박테리아 호흡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가 들어가듯이 이 유기물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소가 뭐냐면 바다에 있는 산소잖아요. 바다에 있는 산소를 써갖고 이걸 분해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요때 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해면 혼자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해면하고 누가 짝짝꿍을 맞춘 게 뭐냐면 녹조류요, 녹조류. 요 과정만 이해하시면 지구과학이 진짜 놀랍다는 녹조류 파래 같은 것들이 녹조류 간단히 모식도 어떻게 되냐면 인을 야들이 다 빼뜨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노가 번성을 할 수 없어요. 배터리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아노가 분해될 때 산소가 사용되는데 그 사용되는 양만큼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소는 궁극적으로 대기 중에 산소가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요 양만큼 산소를 안 써도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죠? 좀 어렵습니다. 따라오세요. 이게 바로 2차 산소혁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녹조류는 죽기는 하는데 야들이 덩어리가 크잖아요. 발에 청각등 생각하는데 죽으면 야들이 곧장 해저에서 이렇게 퇴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야들이 분해하기 전에 퇴적되기 때문에 야들은 산소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아노박테리아만이 이쪽에서 하면서 분해될 때 산소를 대기으로 쓰기 때문에 그 양만큼 대기 중에 산소가 점점 농축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차 산소. 2차 산소. 놀랍죠? 이게 바로 해면하고 녹조류가 함께 짝짝꿍 맞추고 시아노박테리아를 왕따시켰다는 거야. 바로 뭘 두고? 인을 야들이 먼저 흡수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들이 다공성으로 들어가는데 또 야들이 시아노박테리아가 조금 먹잇감이었다는 거예요. 시아노박테리아를 필터링 했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제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해면을 지금 다시 보는 겁니다. 해면을. 예. 자, 요것도 그냥 풀체 밝힐게요. 과학 드림 중에 대단한 작품이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찾아갖고, 근데 찾을 필요 없어. 내가 이거 다시, 그거보다 내가 더 지금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비교해갖고. 이제 놀랍죠? 2차 산소 설명이 뭐 하고 있냐면, 바로 해면하고 녹조류가 짝짝꿍 맞추는 거야. 자, 근데 지금, 그럼 요거 이야기는 뭔가? 요거는 바로 최근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는 보세요. 더 놀라운 게. 여기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랜턴 PC가 전 지구적으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야들이 왜 중요한 탄소 저장고가 됐나 하면, 대기 중에 탄소를 바로 야들이 뭐냐면, 배설하는 과정에서. 자, 한번 보세요. 이게 한 2에서 10cm쯤 되니까 멸치만 하잖아요. 그럼 여기 배설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이게 빨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플랑크톤이나 시아노박테리아는 마이크로오다잖아요. 무슨 소리죠? 멸치똥 본 적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멸치똥이 탄소입니다, 탄소. 유기물이잖아요. 그래서 야들이 그냥 늘어와갖고 매몰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매몰된, 다시 말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그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1년간 얼마나 바다 밑으로 들어갔느냐. 1년에 12억, 16억 톤. 진짜 알아야 되겠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다른 거 비교해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 그 숲이 그 온실 기체 이산화탄소를 그 강압성 하니까 써먹잖아요. 그게 얼마냐면 지구의 허파가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1년에 탄소를 고정시키는 양이 1년에 12억 톤이래요. 졌다. 자, 이거 공부 안 하면 안 되겠죠? 랜턴 표시가 예, 충격적이죠? 이게 언제부터 알게,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유튜브가 왜 과학혁명이냐라고 이제 명확히 실체가 오죠. 예, 이런 유튜브 500개나 들어있다니까. 예. 그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분석 다 했으니까. 쫙 다 했고, 내가 다 파일업 다 해놨어요. 예. 지금 그 중에 내가 한 10%를 지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최근에 알게 된 게 고래. 고래 사체가, 그 예상을 했죠. 고래가 1년에 70만 마리가 죽는데요. 그게 바다 밑에 들어가면 완전히 분해되는까지 100년 걸린대요. 그래서 굉장히 순환 사이클을 만들어주는데 고래 사체가 탄소를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해주는 그 양은 1년에 4억 톤이래요. 이런 거 금방 기억되잖아요. 진짜 놀랍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소개를 해야 돼요. 랜턴 PC가 지금 지구의 구세주라는 거죠. 지구 이산화탄소를 16억 톤이나 배설물로 통해갖고 쫙 밑으로 내려보낸다는 거. 자, 지구가 최근 해야 되는 게 명확해졌죠? 예. 진짜 놀라운 이야기야. 예. 자, 한너그리마다 하고, 지금 와서 아직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뭐, 가만히 있어보자. 저 한 가지, 홀로세 잠깐 터치할게요, 홀로세. 홀로세의 최근 이론들은 뭐냐 하면, 요거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앞으로, 어쩌면 7월 달에 줌으로 목요일마다 하는 쪽의 이야기는 인간의 진화 쪽으로 갈 겁니다. 미리 이야기 드릴게요. 인간의 진화. 자, 그러면 홀로세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만들잖아요. 자,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빨리 불러보세요. 자, 호모사피엔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포유류 전체로 보면, 호모사피엔스 포유류부터 먼저 봅시다. 포유동물이 왜 그랬냐면 가장 중요한 젖입니다. 이건 또 나중에 어마합니다. 젖이고, 그 다음에, 자, 인간은, 빨리 할게요. 인간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건 인간은, 내가 했죠. 첫 번째, 인간의 형질이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땀입니다. 땀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인간은. 인간만큼 땀을 낼 수 있는 동물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압도적입니다, 땀. 털이 왜 없어졌는가는 땀하고 관계 있습니다. 땀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두 번째 중요한 최근에 주목받는 게 장거리 보행입니다. 이건 작년도 많이 했죠? 보행. 예. 이거는 말하고도 경주했는데 말보다 더 오래 달려요, 인간이. 말이 못 따라와요. 지구상에 가장 오랜 거리를 달릴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주목하고 있는 인간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저거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가장 최근의 이론 뭐냐 하면 인간은 새끼를 혼자 낳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모든 동물들도 암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탯줄을 끊는 문제에서, 이제 산부인과, 이게 다 여성분들 알 거예요. 모든 동물은 남편이 없어도 돼요. 새끼 놓을 때. 됐나요? 그래, 주변에 다른 동물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대부분 탯줄이 자동으로 끊기거나 이렇게 간단히 처리하면 끊어져요. 근데 인간만은 반드시 옆에서 시어머니나 친정 엄마가 와갖고 해줘야 돼요. 왼다리로 치면. 지금은 산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출산 시에 일단 출산 시에 50%가 죽어요. 그대로 가면. 출산 사망이 출산 놓는 그 과정에서 거의 50% 정도가 죽어요. 왜냐하면 골반 사이즈하고 다 알잖아.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보다 중요한 게 굉장히 놓을 때 여자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계 사회에 먼저 출현이 사실은 호모사피엔스의 여자들이 임신할 때 아이를 놓을 때 반드시 옆에 경험 있는 여자들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확장돼가 나오는 게 뭐냐면 공동양육입니다. 협동양, 공동양육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협동양육입니다. 출산의 어려움과 맞물려서 협동양육. 네. 산모가 젖이 없으면 이웃에 젖 얻어먹고 하잖아요. 어릴 때 다 그러잖아요. 공동으로 키우는 그 협동양육이 요게 인간이 지독하게 사회화를 되는 출발점이 출산 때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 혼자 못 놓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옆에 다른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이라는 게 이게. 네. 요게 지금 최근 주라.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중요한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 요거 적어줄게요. 저거. 인도의 원숭이, 히말라야 원숭이. 자, 다 끝났어요. 5분 만에 끝낼게요. 이걸 암기해 놓으세요. 히말라야 원숭이는 태어날 때 다 큰 성체에 비해서 브레인이 70%예요. 침판지는 45%예요. 인간의 갓난에는 어른의 브레인에 비해서 인간은 얼마냐 하면 25%밖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인간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보호가 없으면 생존을 못해요. 본질적으로 사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종이에요. 요거 다 안겨 놓으세요. 협동이. 요게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지독한 사회적 동물이 됐는가? 예. 여자들이 애를 놓을 때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아예 자기 목숨을 보존 못하고 자식도 탯줄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예, 됐죠. 그 정도 하고. 그래요? 대단해. 그래. 식사행위. 자, 식사행위에 추가할게요. 이해하는 김에 요거가 바로 하버드 랭엄 교수가 완전히 홈런을 쳤죠. 이게 바로 뭐죠? 그 유명한 요리가슬. 예. 핵심은 요리가슬입니다. 식사에 또 추가했어요. 요리가슬이, 자, 빨리 할게요. 이 요리가슬이 어디 쪽으로 지금 번지느냐 하면요. 이거는 완전히 홈런 친 이론인데, 요리가슬을 하면 뭐죠? 그 고기, 채소를 익혀 먹잖아요. 그러면 바로 소화관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더 핵심입니다. 에너지 소비, 먹는데 그 소화하는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그것도 줄이지만은 요즘 더 주목받고 있는 거는 창자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창자 길이가 짧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창자 길이가 짧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자가 길어지면 소처럼 이게 나와요. 이게 좀 그렇지만은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직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직립은 다양하게 골반 사이즈 주로도 다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 똑바로 서는데 창자 길이 짧아지니까 상체의 전체 질량이 적어지잖아요. 무게가 제일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골반이 줄어들었다는 대충 알잖아요. 인간이 왜 골반이 줄어들었나 하면 바로 요리가설에서 익혀 먹으니까 창자가 길이가 줄어들고 창자가 길어지니까 상체 하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반이 이거 지탱하는 골반이 두꺼워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사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 요리가설이 같다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뭐가 되느냐 하면 상체가 이쪽이 줄어들면서
여기 어깨 쪽 이쪽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이게 요리 가설이 최종적으로 뭐 하고 가겠나 하면 바로 탄력,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냐, 요 최근 부른 이름이 있어요.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중에 또 주목하고 있는 게 놀라운 던지기 능력입니다. 이게 다큐멘터리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하버드 교수인데 이게 처음 착상하게 된 게 뭐냐면 그 유명한 그 여자 있잖아. 원숭이 제인구달을 오던 관찰했잖아요. 그 관찰 기록을 읽다가 최근에 이제 학자가 무릎을 쳤던 게 뭐냐면 제인구달이 이를 나올 때는 침판지가 돌멩이를 던졌는데 10번을 던져도 거의 한 번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재밌는 게 그 다음 문장이요. 그 던지는 가역이 몇 미터 앞에 있으면 5m 앞에 있는 가역을 돌멩이를 10번 던져도 못 맞춘다는 거예요. 5m 앞에 있는 걸. 자, 인간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인간만큼 이렇게 멀리 던지는 동물 없습니다. 예. 이걸 부르면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면 인간이 피식자에서 사냥꾼으로 바뀌는 활, 그 다음에 창 던지기부터 시작됐잖아. 돌멩이 던지는 거, 창 던지는 거, 탄도 운동. 그렇지, 이걸 탄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던지기, 이 탄도 운동이 인간이 갖고 있는 또 놀라운 능력입니다. 다른 동물은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골라차면서 할 수는 있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걸 정말 겨냥해서 하는 게 완전히 빗나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심지어, 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제 이해되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왜 그게 간단한 에피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됐죠?